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내 올드시티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군이 올드시티 내 알샤르 등 일부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르는 반군 지휘본부가 위치한 곳입니다. 30년 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올드시티 일부 마을들은 전투 과정에서 폐허로 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역사지구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반군 지휘관들은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퇴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리아 외무부는 반군들이 버티도록 해줄 어떠한 휴전 합의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동남부의 또 다른 마을로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압둘 아미르 야렐라 이라크 연합작전 사령관은 구사단 병력이 어제 알샬람 마을 내 병원 건물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렐라 사령관은 또 군부대가 ISIL로부터 마을을 소탕하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군은 지난 10월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 탈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도쿄에서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만나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도 미일 동맹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이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성 등 미국은 일본과 역내 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무슬림의 미국 입국 금지와 물고문 찬성 등을 비판하며 인권 옹호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맥딜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8년간 미국 내에서 공격을 계획해 실행하는 데 성공한 해외 테러 단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미군이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테러와의 전쟁은 이슬람과의 전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물고문 등 고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법을 지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집권 중 18만 명이던 이라크와 아프간 내 미군 규모가 15,000명으로 줄었다며 지상군 감축은 미군의 피해와 비용을 줄이면서 강력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중 대사로 지명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브랜스테드 주지사는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그가 중국과 미국 관계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브랜스테드 주지사를 차기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은 채 중국은 누가 미국 대사로 오든 그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브랜스테드 주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전인 지난 2012년 2월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 그를 오랜 친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업인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에 앞으로 4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5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한국계 일본인 사업가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대표와 만난 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손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신이 만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손 대표는 이번 결정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로 정치적 혼돈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존의 대북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평가하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을 막지 못했으며 차기 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막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오후에 1에서 3m, 그 밖의 예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위기로 빚어진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처한 정치적 혼돈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일 서울에서 개최한 2016 운영 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통일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안팎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통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통일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홍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켜 이를 기초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올 들어서만 2차례 핵실험과 24기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지금은 핵 선제 타격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 달 동안 최전방 도서지역을 포함해 9차례나 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첫 타격에 남조선을 쓸어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금의 북한 핵 위협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처벌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처벌은 우리 중단하고 그냥 어떻게 잘 설득합시다. 저는 그거는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뉘우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뉘우침이 있을 때 대화를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용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제재에 스스로 질식하겠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올 들어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난 것도 제재에 따른 외화 고갈로 당국의 상납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이 평화공세 일환으로 군사회담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가 한국 측이 비핵화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밝히라고 한 요구에 핵 문제는 한국과의 의제가 아니라며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하면 핵 보유국임을 정당화시켜주고 핵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된다며 지금은 핵 보유를 고집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셈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지속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양국 간 굳건한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7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미일 동맹을 토대로 공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미일 동맹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등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많은 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일 동맹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나다 방위상은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도 미일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카터 장관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 제공 방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오키나와주 둔 미군 병사와 군무원에 의한 일본인 폭행 등 잇따른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고려해 미국 측에 우선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6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존 맥케인 구축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아태 지역에서 미 해군의 작전 속도가 가까운 장래에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최근 아태 지역에서 미 해군은 매우 분주하고 작전 속도도 특히 빠른 편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심각하며 미국만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맞설 수 있는 전력 공급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에도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대북 제재에 고삐를 조이는 등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6일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전문가들은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발상은 훌륭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 구상을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의 의도와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고 군사 전략을 세우지 못했으며 중국의 무역 역량을 간과했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전망이라는 점을 평가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정책연구소 NBR 리처드 엘링스 소장은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he kind of poster child of the failure of the pivot. 엘링스 소장은 북한 정권이 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북 직접 압력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we had a robust anti-missile system in Northeast Asia, I think China. 엘링스 소장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세우면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으로부터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셈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링스 소장은 현재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내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일본에 대신 배치하는 등 제2, 제3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단체인 프로젝트 2049의 켈리 큐리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아직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궁정 경제를 더 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o after the palace economy more vigorously. We have not implemented all the sanctions, the economic sanctions tools that we have.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측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정권을 압박할 방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큐리 연구원은 또 미국이 모든 외교적,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 조사 결과가 북한 당국의 심기를 매우 거슬리게 했고 중국도 UN에서 북한을 대변하며 외교적 자산을 소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맷 세먼 아태 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을 지적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북한 핵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핵심 현안으로 꼽고 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초강경 대북 압박을 조언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북한과의 핵 동결 협상뿐이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BOA와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대북 정책 제안에는 제재와 중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이어 동결과 동맹이 같은 빈도로 언급되고 대화, 인권이 뒤를 잇습니다. 그 밖에 육자회담, 정권교체, 통일, 평화조약 등도 키워드로 분리됩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I think the only way to pu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is to actually try to use what leverage we have with the Chinese so that the 북한 Chinese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국의 안보와 비용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이해시키는 것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설득하는 방식에서는 전문가들 간 시각차가 엿보입니다.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석좌 연구원과 윤선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여와 대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반면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을 도운 중국은행을 미 재무부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But I think you can put pressure on China in other ways, such as listing the banks that are laundering North Korean money on the 미 차기 정부의 대북 압박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싱가포르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은행과 위장 회사를 지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의 칼날을 겨눠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비용이 혜택을 초과해야만 바뀔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은 중국 카드와 아울러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가 여전히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제재 등 전통적 압박 수단의 강화에서부터 대북 원유 수출의 완전 중단, 북한 정권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북한 발사 미사일에 대한 요격까지 기존 제재 수위를 뛰어넘는 다양한 대응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의 지나친 군사화를 우려하며 국방 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단호한 대북 대응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The first thing he has to do is continue to put the THAAD system in. 코브 전 차관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야 할 우선 조치로 꼽았습니다. 또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채택했던 대량 보복 전략을 거론하며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미국의 압도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요격으로 맞서 미사일 방어 체계 역량을 높이고 북한의 관련 데이터 습득 기회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미국이 유엔에서 대북 원유 송출을 원천 봉쇄하는 결의를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 카드를 대북 전략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렐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회장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 프로그램 동결과 평화조약 체결 가능성을 논의하면서도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북한 정권교체 정책을 의제화해야 할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정권교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권하진 않지만 이를 테이블에서 내려놓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국, 일본과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동맹 강화를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미 행정부 교체로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한 전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맹국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한 육해 공군 병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국과 일본의 해구산, 미사일, 재래식 무기로 구성된 확장 억제력 제공을 단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2 회담을 신설해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고 한반도 통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북핵 역량을 고려할 때 동결 논의만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힌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령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미사일 활동 제한에 대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U.S. to talk to North Korea. I'm very skeptical that it will produce any results, but I think we should at least make an effort to try to come to an agreement.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중국을 상대로 추가 대북 제재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과의 동결 논의를 향후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도 절차로 간주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육자회담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아무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갖고 북한이 2005년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지 타진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첫 단계로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한 뒤 반대급부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나 특정 미한 연합군사연습 중단 혹은 일부 제재의 해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과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 역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북핵 동결 노력을 기울여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중요 키워드는 인권입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 증진과 대북 제재에 초당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의회와의 협력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미국 차기 정부가 한국 인권운동가들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y're really concerned about is activists putting those DVDs into balloons and wafting them over the DMZ. 고든창 변호사는 김정은 정권 아래서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주민들에게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핵과 미사일 협상은 대내외에 북한 정권을 강하게 보이게 하지만 북한의 인도주의 범죄를 거론할 때마다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특히 차기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국무부와 재무부 제재 명단에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실질적 처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북한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해킹 세력은 한국군의 정보가 집결되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 DIDC의 서버를 통해 군 내부 사이버망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DIDC의 한 서버에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함께 연결돼 있어 해커가 군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분리돼 있어야 할 두 개의 망이 연결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해커의 군 내부망 침투의 통로가 된 부대는 계룡대 DIDC인 것으로 알려져 각 군의 기밀이 북한 측에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손전화 회사인 고려링크의 순자산과 수익이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익 반출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최근 발표한 오라스콤의 올해 3분기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순자산은 지난 9월 31일 기준으로 약 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려링크의 순자산은 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약 32%가 증가했습니다. 순자산뿐만 아니라 수익도 3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비용과 세금을 제한 이익이 올 9월 30일까지 약 6,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올 2분기 누적 세후 이익보다 약 5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오라스콤의 3분기 회계 보고서는 고려링크와 관련된 상황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자회사에서 협력회사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영업이익 반출 불가, 그리고 북한 내 경쟁업체 등장 등으로 고려링크에 대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에 따라 이런 조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환율 문제 등으로 북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내 또 다른 손전화 사업체를 합병하려 했지만 합병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북한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합병이 무산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당시 오라스콤은 합병이 무산되면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틀 안에서 북한 정부와 관련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분기 회계 보고서는 오라스콤 측이 특히 손전화 가입자를 공평하게 배분해달라고 북한 당국에 요청했고 이익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북한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회사 경영진이 북한 당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라스콤은 최근 북한 내 합작 금융기관인 오라뱅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라뱅크는 지난 2011년 오라스콤과 조선 외환은행이 합작 설립한 기관입니다. 오라스콤은 또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려링크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평화와 통일 영화 각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최근 당선작 3편을 무료 상영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도 써놓고 보면 순서가 있는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순서가 있는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영화관 2016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영화 상영전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한 평화와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의 당선작 4편 중 3편을 선보였는데요.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박의준 팀장입니다. 대중문화에 꽂힌 영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가 주최하고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여 2015년도부터 시작한 행사고요. 네, 평화통일 영화 제작 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하여 올해는 중편 2편, 단편 2편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4편 중 3편의 영화를 평화통일 영화 상영전을 통해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상영전에서는 련이와 연희,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도시체험 등 3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헤어진 젊은 연인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6.25 한국전쟁 때 헤어진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화해하는 이야기로 이산 가족들의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의 이인희 감독은 헤어진 가족을 찾는 실향민 어르신들을 만났던 경험을 영화에 녹여냈는데요. 이인희 감독입니다. 이산 가족 실향민 분들이 북쪽에 계신 가족분들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그 아카이빙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제작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24분짜리 단편 시나리오를 만들게 됐죠. 이산 가족 그 상봉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몇 분 안 되세요. 실제로 만난 분들은 한 200~300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만 명 이상의 그분들이 가족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통일부나 적십자를 통하지 않고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신청을 보통 해도 최소한 5년 정도는 다 대기를 하시고 기다리셔야 겨우 인터뷰할 수 있는 그 기회 정도가 생기는데 그분들이 가족들을 찾기 위한 실제적인 증거들 그거 위주로만 편집을 해요. 애틋한 기억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해도 사실상 편집실에서 다 편집이 돼버려요. 그 얘기들은 그 당사자분하고 인터뷰를 한 인터뷰어밖에 모르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개인의 아주 되게 사적인 기억인데 애틋한 기억들 그걸 한번 영화로 픽션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한번 하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련이와 연희는 탈북 과정에서 아이를 잃은 탈북민 김련희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여고생 김연희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체험은 탈북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 기관인 하나원 교육생의 고난과 한국경찰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도시체험의 조은희 감독입니다. 탈북녀 충심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 도시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근데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남과 북한 사람 사이에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영화상에 등장한 우리 경찰처럼 그런 배려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배려심이 있다면 그런 어떤 장벽을 좀 빨리 허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희 감독은 탈북민들과 교류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영화에 담았고요. 그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북한 선교 사역을 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탈북 자매들도 계시고 그렇게 교류를 한 지 제가 몇 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기획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갓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도시의 그 스케일에 압도당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려하고 되게 뭐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충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놀라웠다고.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영화 구상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도 그 체험 나왔을 때 정말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약간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체험에서 한국의 경찰관 역할을 맡은 최승윤 씨는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직업이 경찰인 한 사람일 뿐인데 도시체험에서 충심에게는 되게 큰 존재로 다가오는 배려 깊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주변 어디에나 있는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몰랐고요. 사실은 대다수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다만 어떤 정치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념적인 것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북한의 주민들이 저희와 같은 민족이라는 걸 좀 알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계기는 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영화나 어떤 예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각입니다. 낯설고
조금은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즐기면서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통일 영화 각본을 공모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정권이 바뀐 뒤에도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변화 없을 것이라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네. 이 내용 먼저 알아보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차 대전의 시발점이 됐던 미국 하와이에 진주만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오늘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맥딜 공군기지에서 임기 중 마지막 안보 연설을 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유럽을 방문했군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담을 주관했는데요. 이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의회는 계속 나토를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나토에 대한 미국의 의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의 해외 주둔과 활동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방위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예고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예. 미국이 비용과 방위 노력을 부담하는 만큼 해당 국가들이 돈을 더 내고 수고를 좀 나눠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국은 미국이 방어하지 않을 거라면서 미국이 나토에 내는 분담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이런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 진영에서는 이른바 나토 무용론, 이 나토가 구시대의 유물이어서 쓸모없는 조직이라는 시각까지 나오면서 새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쏠렸습니다.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뭐 지금 당선인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나토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케리 미 국무장관이요, 이날 회견을 가졌는데요. 나토 규약 5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나토 규약 5조는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무력 침략을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해당 국가를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집단 안보 원칙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예. 케리 장관은 이 나토 규약 제5조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를 초월한다고 강조하면서 네. 미국의 차기 정부와 새 의회가 규약을 비켜나갈 여지가 없다고 설명을 한 거죠. 예. 자,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분담금을 축소하겠다, 나토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나토 측에서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토가 지난주에요, 이 포괄적인 군비 모금과 지출 계획을 담은 유럽 방위 기금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미국의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할 걸로 보이는 이 분담금 확대 문제에 화답한 걸로 유럽 현지에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모아서 군용 전산 소프트웨어하고 방위용 로봇 제작 같은 이 첨단 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요. 무인 항공기 드론 또 헬리콥터 공동 개발 사업 등에 투입하는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담은 구상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나토 사무총장도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케리 장관보다 하루 앞선 월요일에 회견을 가졌는데요. 러시아와 더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사무국 직속 특별기구인 나토 러시아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요, 러시아에 대해서 줄곧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자, 이 밖에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왔습니까?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 중인 이 나토 외무장관 회담은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어제 나토 측이 유럽연합 대표단을 만나서 방위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나토와 유럽연합은 같은 유럽 국가들의 협력체이지만 이 회원국 구성이 다른데요. 예. 이번 협약은 최근 난민들이 몰리고 있는 이 지중해에서의 합동 작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고요. 이 러시아 해커들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 중인 이 사이버전, 전산 공격과 방어 작전에 힘을 모으는 그런 구상도 들어 있습니다. 예. 또 나토와 유럽연합 양측이 합동 군사 훈련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진주만 방문 계획을 내놨는데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바로 75년 전 오늘이죠. 예. 선전포고 없이 이뤄진 일본 연합함대의 폭격으로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 함대가 공격받으면서 바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군함 7척과 항공기 200여 대가 침몰하거나 파괴됐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2,4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예.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의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진주만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예. 중국이 오늘 이런 계획을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중국은 어떤 점을 들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진주만 계획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방문 계획을. 네, 일본이 전쟁 범죄를 되돌아보려 한다면 멀리 미국 영토까지 갈 것이 없이 아시아 일대에도 방문할 장소가 많다는 비판인데요.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미국인들이 진주만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 인민들도 이 항일 전쟁에서 발생한 거대한 민족적 희생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려 한다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 또 9.18 사변 기념관, 7.3.1 열사 유적지 이런 많은 장소를 일본 측에 제공할 수 있다. 아시아의 다른 이웃 나라들도 이런 곳이 많으며 일본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아베 총리는 진주만 방문 계획을 밝히기에 앞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굉장히
빠르게 만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일본 측이 미국의 새 정부와 더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당국이 오늘 이를 경계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관영인민일보가요. 관영인민일보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가요. 사평을 냈는데 네.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행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어떤 해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이 3국 사이에 통상과 교육이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맥딜 공군 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사실상 임기 중 마지막 안보 연설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자세히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행정부의 테러 퇴치 성과를 내세웠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의 세력이 약화되고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지난 8년 동안 미국 본토에서 테러 계획이나 실행에 성공한 외국 테러 조직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ISIL의 이 자금줄을 끊고 ISIL을 피난처에서 몰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현지의 동맹 세력과 협력하는 게 주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슬람 교도들을 테러에 연계하거나 고문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테러 단체 세력을 약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 뭐 테러리스트 방지를 위해서 뭐 더한 고문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애둘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이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과 이슬람교와의 싸움으로 간주하고 맞선다면 더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미국이 옹호하려는 원칙이 무엇인지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테러 퇴치를 위해서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개발을 통해서 갈등을 미리 방지하고 사람들이 극단주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안보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장소가 미국 공군 기지인데요. 여기에 나온 그 병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네, 미군 병사들의 미국 헌법과 또 미국인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 또 보복당할 염려 없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풍자한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큰 불만을 나타낸 바가 있죠. 네. 자,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임기를 이제 마치고 그동안에 함께 해준 여러 사회 각층에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일정을 하고 있고 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지지해준 대중들을 대상으로 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대중 연설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두 번째 감사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 역시 테러 퇴치를 강조했는데요. 강한 군대를 세우겠지만 이는 테러를 막고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밝혔던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관계없는 외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을 새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강조해온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내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또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일본 기업에 투자를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나기 전에요. 한국의 일본인 기업인인 손 마사요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이 손 마사요시 씨는요. 거대 통신업체 소프트뱅크의 설립자면서 최고 경영자인데요.
미국 내 한인들한테는 이 손정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더 친숙합니다. 예. 이 손정희 사장이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5만 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 손 사장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뽑혔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투자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잉사가 계약을 따낸 미국 대통령 전용기 비용이 너무 비싸다면서 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는 서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오후에는 1에서 3m, 그 밖 예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는 구름 끼다가 오후에는 흐리고 또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3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되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요. 오후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4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흐리고 또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5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4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역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 먼 바다는 오후에 바다의 물결이 1에서 3m 사이가 되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47명을 태운 여객기가 비행 도중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비행기는 오늘 오후 파키스탄 북부 카이버 파크툰콰주 치트랄에서 이륙해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다 도착 직전 교신이 끊겼습니다. 카이버 파크툰콰주 경찰은 그 뒤 이 여객기가 이슬라마바드에서 75km 떨어진 하벨리안 지역 산악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희생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탑승자는 대부분 파키스탄인들이며 외국인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쌍발 터보 엔진을 지닌 프랑스제 ATR-42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내 올드시티 지역으로 진격했다고 내전 감시단이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군이 올드시티 내 알샤르 등 일부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르는 반군 지휘본부가 위치한 곳입니다. 30년 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올드시티 일부 마을들은 전투 과정에서 폐허로 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역사지구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반군 지휘관들은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퇴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리아 외무부는 반군들이 버티도록 해줄 어떠한 휴전 합의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동남부의 또 다른 마을로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압둘 아미르 야렐라 이라크 연합작전 사령관은 구사단 병력이 어제 알살람 마을 내 병원 건물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렐라 사령관은 또 군부대가 ISIL로부터 마을을 소탕하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군은 지난 10월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 탈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티그리스강 동편 모술 지역은 대부분 특수부대가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력들은 다른 방향에서 모술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도쿄에서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만나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시도에 대해서도 미일 동맹을 토대로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도 미일 동맹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이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성 등 미국은 일본과 영내 많은 이익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 병사 등의 잇따른 사건에 의한 여론 악화를 고려해 미국 측에 우선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오키나와 현 주일 미군 최대 시설인 호쿠부 훈련장 일부를 오는 22일 일본에 반환하는 방안도 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무슬림의 미국 입국 금지와 물고문 찬성 등을 비판하며 인권 옹호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맥딜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8년간 미국 내에서 공격을 계획해 실행하는 데 성공한 해외 테러 단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미군이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테러와의 전쟁은 이슬람과의 전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물고문 등 고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법을 지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중대사로 지명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무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브랜스테드 주지사는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그가 중국과 미국 관계 발전을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브랜스테드 주지사를 차기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